조조의 기묘한 모험 6부 스톤 오신의 최종 보스 엘리코 푸치 제레벨 팬입니다. 그가 원펀맨 세계관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푸치의 스탠드는 작중 2번의 진화를 거치므로 총 3가지 형태를 보여줍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시문, 그리고 최종 진화형 메이드 인 헤븐. 각 단계마다 능력과 전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스탠드의 신체 능력과 최종 형태 메이드 인 헤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펀맨 캐릭터들과 비교를 하려면 신체 능력 측정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드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전투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조조를 재밌게 보신 분들을 위한 반가운 신작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1부부터 6부까지의 인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바일 RPG 조조의 기묘한 모험 골드 스피릿이 8월 13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 출시됐습니다. 역대 조조 캐릭터들을 수집해서 자신만의 드림팀을 만들 수 있으며 캐릭터와 조합과 배치, 스킬 활용이 중요한 전략 전투를 즐기실 수 있어요. 캐릭터 육성과 스킬 강화, 장비 강화를 통해 원하는 라인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길드와 친구 기능, 협동 콘텐츠와 멀티플레이 등 다양한 게임 모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런칭을 기념해 SSR 쿠조 조타로 스페셜 소환 이벤트와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여정을 따라가는 조타로 캐릭터 스토리 이벤트도 진행 중이에요. 로그인 이벤트와 기간 한정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자신만의 드림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펀맨 캐릭터들과의 비교군을 위한 스탠드의 작동 원리부터 가봅시다. 사람 뒤에 있는 이 녀석, 얘들이 스탠드인데요. 본체의 정신력, 생명 에너지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형태를 구현화한 존재. 쉽게 말해서 본체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영적인 분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탠드는 스탠드 능력자들한테만 보입니다. 다른 작품의 일반적인 캐릭터들은 스탠드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 비슷한 거니까요. 일반적인 캐릭터들에겐 이렇게 열쇠만 보이겠지만 사실 스탠드가 들고 가고 있죠. 보이지 않더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스탠드에게 공격을 시도한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유령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스탠드는 현실의 생명체와 물체를 붙잡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데 난 돼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예외적으로 일반인이 볼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는 스탠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탠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스탠드가 아닌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이타마는 어쩌면 스탠드를 만지거나 감지하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이타마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피닉스남의 정신세계 속 대화를 들었었잖아요. 심지어 그 정신세계 공간을 직접 뚫고 들어왔으니까. 아무튼 히어로들이 스탠드를 공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푸치 본체를 공격하면 됩니다. 스탠드와 본체는 피해를 공유하거든요. 본체가 피해를 입으면 스탠드도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스탠드는 근거리 파워형, 원거리 조작형, 자동 조종형,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타입이 있는데 푸치의 스탠드 화이트 스네이크는 원거리형에 해당되지만 근거리 파워형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 6탄적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화이트 스네이크의 신체 능력을 측정하려면 다른 근거리 파워형의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조 조타로의 근거리 파워형 스탠드, 스타플래트. 일곱 발의 곤충탄을 모조리 쳐냅니다. 조스케의 근거리 파워형 스탠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라이플 탄환을 총 없이 화약 없이 손가락을 튕기는 힘만으로 60m 너머의 쥐를 관통시켰습니다. 곤충탄을 반응하고 잡는 건 기본이고 반응 속도 말고 펀치 속도의 경우 복싱 생체 역학 연구에 따르면 현실 엘리트 복서들의 평균 펀치 속도는 초속 9.8m, 즉 시속 약 35km라는 건데 하지만 조스케이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현실 엘리트 복서의 펀치 속도보다 대략 8.5배 정도 더 빠르네요. 쿠조 조린의 근거리 파워잉 스탠드 스톰프리의 경우 여러 발의 총알을 연속으로 정확히 쳐내는 장면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력은 J레벨 호급,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 한에서는 J레벨 B급 턱걸이 정도는 걸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푸치 화이트 스네이크는 원거리 조작형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파워형 스톰프리와 정면 근접적 공방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근거리 파워형은 예외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평균 활동 범위가 2m입니다. 근거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근데 푸치의 화이트 스네이크는 근거리 파워형한테 6탄전이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닌데 범위가 20m나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맞지도 않는 마치 유령 같은 분신을 20m까지 보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다만 원거리 조작형인 만큼 스탠드가 본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체 능력이 저하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특수 능력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푸치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마침내 천국에 도달합니다. 최종 진화형 메이드 인 헤븐으로 진화하죠. 여기서부터 푸치는 이전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메이드 인 헤븐의 능력 중 하나는 시간 가속이에요. 다만 단순한 속도 강화 능력이 아닙니다. 지구, 달, 태양, 끝이 없는 무수한 천체들, 그리고 우주 공간까지 우주 전체의 중력에 간섭해서 우주 전체의 시간 흐름 자체를 빠르게 가속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발동되니까 자동문이 닫히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어요. 시계 초침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구름도 빨라졌고 비가 내렸다가 멈추는 과정도 빠릅니다. 뉴스가 시작됐는데 10초도 안 돼서 바로 끝나요. 옷이 금방 말라요. 해가 지는 속도도 구속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덕분에 이 투수는 MVP가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아버립니다. 자동차가 너무 빨라져서 사고가 나버려요. 헬기도 속도가 주체가 안 돼서 추락합니다. 우주 전체를 강제로 빨리 감게 하는 듯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 가속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시간은 빨라졌는데 생명체의 생각과 행동 속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푸치 본인과 메이드 인 헤븐은 가속되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움직일 수 있어요. 우주 전체 시간이 가속되는 동안 푸치만이 그 빨라진 시간에 맞춰 생각하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다른 생명체들은 그대로니까 상대의 시점에서 푸치는 초고속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조타로 일행이 푸치의 시간 가속의 배율을 분석했을 당시 푸치의 상대적인 속도는 30배였어요. 이때 현실의 1시간이 약 2분 만에 지나가고 있었죠. 푸치가 시속 10km로 가볍게 달리기만 해도 조타로 일행의 눈에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정도의 속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 시속 300km 장난하나. 가장 느렸을 때 그 초반부의 음속의 소닉이 푸치보다 4배 이상 빠른 거잖아. 뭐 하시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시속 300km쯤은 조타로 일행도 대응 가능합니다. 문제는 메이드 인 헤븐의 속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빨라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 시간을 통해 푸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름 맞벌짓.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애니메이션 시간은 작품 속에서 실제로 흐르는 시간과 1대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타로의 시간 정지예요. 조타로가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당시 최대 5초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5초의 시간 정지 상태에서 조타로가 대사치는 분량만으로 기본 수십 초에서 1분이 넘는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대사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품 속 짧은 시간을 길게 늘려 보여주는 연출이죠. 드래곤볼의 경우 에너지파 한번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프리저가 5분 뒤에 남의 태성을 파괴된다며. 실제로 터진 건 3시간 30분 뒤였어요. 얘들 3시간 30분을 내리 싸웠다고. 루피는 폐기 회복에 10분이면 된다더니 1시간 30분을 풀코스로 쉬었죠. 헌터헌터는 계단 올라가는 데 소요되는 불과 짧은 몇 초의 시간을 거의 애니 한 편 분량으로 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려는 푸치의 속도는 오히려 푸치의 가속 배율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정말 최소한의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줄거리 오프닝 엔딩 아이캐치 시간 전지 장면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재미로 계산을 해보죠. 푸치가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각성한 직후의 애니 시간은 5분 14초입니다. 그리고 조타로가 시계를 확인해 현실의 1시간이 약 2분 만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이 17분 21초예요. 중간에 아이캐치 장면이 한 번 있었고 조타로의 더월드 시간 정지가 한 번 있었는데 이 두 장면을 제외시키면 각성 직후 푸치의 상대적인 속도가 30배였다는 게 확인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1분 48초입니다. 그러니까 11분 48초가 지나니까 푸치가 30배 빨라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속 약 83.3m, 5m 이동하는데 약 0.06초가 걸리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히어로 A급 상위권에 안착 가능할 듯 하네요. 그렇다 해도 S급은 나설 필요도 없고 A급 상위권 중에 아무나 한 명 와서 가속할 시간 안 주고 그 전에 푸치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30배가 확인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8분 17초가 더 지나자 엠포리온은 구름의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요. 동쪽 하늘이 벌써 밝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9분이 더 지나니까 아침과 밤이 대략 1초 간격으로 빠르게 뒤바뀌기 시작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죠. 낮밤, 낮밤, 납저밤이 밤에서 낮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2시간. 12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43,200초. 그런데 이 43,200초가 약 1초 만에 지나가고 있으니 푸치의 속도는 마하 350입니다. 불과 아까 전에 30배였는데 지금은 43,200배. 이때가 각성하고 29분 4초가 지났을 때예요. 원펀맨 히어로 S급 최상위권들이나 사이타마 눈에는 푸치가 귀엽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마하 350 상태에서 겨우 26초가 더 지났을 뿐인데 아까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그로 인해 태양은 더 이상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빨라서 하나의 선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사이타마의 성장 속도 지수 함수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메이드 인 헤븐은 단순한 지수 함수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재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태양이 원이 아니라 이렇게 끊기지 않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려면 초당 몇 바퀴를 돌아야 할까요? 1765년 과학자 패트릭 다르시는 불붙은 석탄 조각을 원형으로 회전시켜서 어느 정도로 빨라졌을 때 끊어지지 않는 빛의 띠처럼 보이는지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약 0.13초까지 짧아졌을 때 하나로 이어진 빛의 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초당 약 7.7바퀴에 해당하는 속도예요. 참고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가만히 있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든 이번처럼 한 바퀴에 걸리는 시간만 비교할 때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도 계산 결과는 같다는 점. 아무튼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바퀴 도는 시간이 43,200초라고 했죠. 이 이동 경로가 0.13초 안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푸치의 가속 배율은 약 33만 2천 배가 되고 0.13초 안에 한 바퀴를 돌았다는 가정이라면 약 66만 5천 배가 됩니다. 지금이 메이드 인 헤븐 각성 직후 약 29분 30초가 지난 시점이에요. 평균 마하 4,000입니다. 그래도 손오공이랑 사이타마에 비하면 너무 조악하다 못해 군뱅이 그 자체인데 기다려보세요. 푸치는 겨우 시속 10km에서 시작했어요. 이미 무서운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하 수백에서 26초 만에 마하 수천이 된 이 시점에서 지수 함수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전개가 나옵니다. 태양이 빛의 띠가 된 이 장면 직후부터 죽어있는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임플란트가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덤블도 풍화되고 붕괴되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엠포리오가 입고 있던 멀쩡한 옷마저도 지금 보면 옷이 멀쩡하죠. 순식간에 분해되어 사라져버려요. 정확히는 애니메이션 24프레임 기준으로 옷이 사라진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프레임, 약 0.417초 만에 옷이 자연 소멸한 거죠. 현대 야구복과 야구모자는 폴리에스터 계열 소재가 흔히 사용되는데 섬유 분해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일종의 PET는 최대 660일이 지나도 생분해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660일 동안 고작 1%조차 분해되지 않은 거예요. 넉넉히 잡아서 1%라고 내려쳐도 이 옷이 100% 소멸하려면 단순 비례로 66,000일, 최소 약 181년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생분해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환경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산을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1년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연구에서 실제로 확인된 660일이 0.417초 안에 압축됐다고 가정하면 푸치의 시간 가속은 극단적 최소 약 1억 3,685만 7,600배입니다. 드디어 초강속에 이르렀습니다. 평균 마하 4,000에서 57초 만에 마하 110만이 됐어요. 각성 후 약 30분 27초. 이제 사이타마와 코스믹 피어 가로우 정도를 제외하면 따라올 자가 거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마하 4,000에서 57초 만에 마하 100만? 이건 애교야. 엠포리오의 옷이 한순간에 소멸하는 이 장면부터 갑자기 가속이 미쳐 날뛰어요. 지표면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지구가 소멸했어요. 우주에서 비생물은 이제 전멸했습니다. 원펀맨 세계관으로 따지면 푸치가 각성 직후 약 30분 28초가 지나기만 하면 메탈라이트 포함 보포이 박사가 만든 모든 기계들, 동제의 모든 장비들과 브레이브 자이언트, 아토믹 사무라이 일본도와 전설의 검 일륜 등 모든 히어로들의 장비나 의류, 기타 등등이 소멸하고 제노스는 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소멸해서 사실상 죽게 되겠죠. 히어로 협회 건물 포함 인류의 모든 문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엠포리오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앞에 우주 공간이 펼쳐지고 주변의 인간과 동물, 나무와 물고기 같은 생명체들만이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엠포리오가 말했습니다. 우주의 끝과 시작. 우주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팽창하는데 어느 시점부턴 줄어들기 시작한다. 우주 전체가 한계까지 줄어든 상태가 특이점이다. 하지만 거기서 또 빅뱅이 일어나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된다는 설이 있다라고. 우주의 종말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건 현재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을 아득히 넘어 수천억 년, 수천 조년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시간을 한순간에 맞이하여 전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함께 새로운 우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래서 사이타마와 같은 지수함수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말 안 돼. 측정 불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메이드 인 헤븐의 스피드는 무한으로 표기됩니다. 우주 1순 되기 직전에 푸치는 무한에 가까운 속도니까 인류를 무차별 학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푸치는 히어로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적이라고 노출할 필요조차 없죠. 시간 가속에는 조건이 없거든요.
평범하게 심보를 지내고 있기만 하면 약 31분 정도 만에 우주를 종말시키니까 이 영상에서 계산한 극단적 최소값이 대략적으로라도 맞다고 가정한다면 약 29분 30초부터 말도 안 되는 가속을 시작했으니까 그 약 29분 30초가 지나기 전까지 우주가 가속되는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설령 어찌저찌하여 원인 제공자가 푸치라는 걸 알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 지구상에서 푸치의 위치까지 어떻게든 알아내서 죽였다고 가정해도 말이죠. 문제는 푸치가 죽어도 가속은 멈추지 않고 우주 일수는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사기잖아. 우주 일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음 우주로 이동되지만 이미 사망했던 생명체들은 다음 우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보로스로 설명해볼까요? 보로스는 사이타마한테 이미 죽었었죠. 메이드 인 헤븐에 의해 우주가 일순되어 새로운 우주로 와서 사이타마가 히어로 활동하던 시기까지 순식간에 진행됐다고 가정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로스의 영혼은 새로운 우주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로스와 매우 닮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보로스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을 삐로스라고 지을게요. 이름도 성격도 다르고 원래 보로스가 가지고 있던 그 압도적인 전투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새로운 우주에서도 기존 역사의 큰 흐름과 운명이 비슷하게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로스 역시 보로스와 비슷하게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로스와 닮은 대체자가 비슷한 역사적 자리를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보로스가 되살아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새로운 우주로 그대로 넘어가지만 신기하게도 이미 소멸했던 의류들이 근처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랑 원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우주에서는 기존과 비슷한 역사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응하는 물건들도 새 우주에서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옷들을 제작할 수 있는 문명이 존재하는 2011년까지 지금 다시 순식간에 지나왔기 때문에 옆에 옷들이 널브러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금속 배트로 예를 들자면 이전 우주에서 금속 배트 무기는 시간 가속으로 한순간에 아득한 세월을 겪으며 풍화되고 부식되어 이미 소멸했던 물건이잖아요. 새 우주에서도 히어로 활동을 한다면 자신이 사용했던 무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 금속 배트를 들고 다닐 가능성은 높겠지만 새 우주에서 사용하는 금속 배트가 이전 우주의 금속 배트와 소재나 구조까지 100% 동일한 물건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 가속에 의해 한번 사라졌던 물건이니까. 그리고 새 우주로 넘어온 생명체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작중이 푸치는 우주 일순 후에 다음 우주로 넘어왔을 때 최초의 빅뱅이 다시 일어나고 138억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속되어 새로운 우주의 2011년에 순식간에 도달했어요. 이건 푸치가 스스로 가속을 일부러 2011년 11월 30일에 멈춘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재밌는 발상이 있습니다. 백악기 시대에서 가속을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치는 이걸 전 인류를 향한 공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백악기는 약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이어졌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현대의 도시도, 도로도, 전기도, 병원도, 약품도, 안정성이 보장된 식수도, 정수시설도, 게임기도, 통신수단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인류가 공룡들에게 잡아먹힐 문제도 있지만 각종 질병, 시설이 없으니 치료하기 힘든 부상, 지역에 따른 극심한 추위와 더위, 즉 생활 환경의 부재가 심각하죠. 푸치는 히어로 협회라는 조직의 체계를 거의 공중분해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위 히어로들 개개인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치더라도 등급 낮은 히어로들은 장기간 생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고, 특히 전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소 수천만에서 수억 명 이상의 일반인들의 식량 문제, 이거 어떡해? 당연히 사이타마는 백악기 시대에 와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식량 문제? 공룡 잡아먹으면 되지. 질병? 사이타마가 질병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백악기 시대의 혹독한 환경은 사이타마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타마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뭐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럼 이 사이타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한가속에 가까워진 푸치가 사이타마를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나? 영상 초반부에 스탠드의 신체 능력을 일부러 측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치는 공격력까지 무한한 걸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충돌할 때 발생하는 위력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속도로 움직이는 푸치가 주먹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그 위력도 무한이 되는 걸까요? 메이드 인 헤븐의 공식 능력치를 보면 속도는 무한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파괴력은 비입니다. 푸치는 사이타마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단단한 히어로가 와도 피해를 줄 수 없어요. 메이드 인 헤븐은 우주 전체의 시간 흐름을 가속하고 푸치는 그 가속된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일 뿐이에요. 푸치가 얻은 건 상대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행동 속도, 사고 속도, 반응 속도일 뿐이지 그 시간 가속 배율이 현실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환산되어 푸치의 공격에 무한의 파괴력이 실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일수는 시간 가속에 따른 전 우주적 규모의 환경 변화지 푸치의 주먹 한 방이 우주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력과 내구력 같은 기본 신체 능력이 시간 가속의 배율만큼 강화된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메이드 인 헤븐의 시간 가속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푸치가 가속된 시간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위험한 환경의 영향도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빠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죠. 푸치는 반응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빠르니까 이렇게 대놓고 도구로 가득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푸치가 눈치챌 수 없는 환경이면 돼요. 예를 들면 밀폐된 공간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무색 무치 유독가스 같은 거. 가속된 시간 속에서 계속 호흡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될 테니까 소요시간에 중독될 겁니다. 자, 끝으로 푸치는 재해레벨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요. 다만 재해레벨 신의 측정 기준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해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푸치의 메이드 인 헤븐은 조건부 재해레벨 신으로 판정해도 되지 않을까. 푸치가 상위급 히어로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인류 전체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방법이 많아요. 시간 가속만 반복해도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재앙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다면 1대1 데스매치는 어떨까? 충분한 가속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 능력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1대1 데스매치를 한다면 상위급 히어로를 상대로 푸치에겐 승산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푸치는 죽어도 시간 가속은 멈추지 않고 우주 1순위 한 번에 시전되긴 한다는 거죠. 사이타마나 히어로들은 그닥 상관없겠지만 정말 수많은 일반인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노스도. 시간 역행하면 그만이야. 현재의 사이타마는 시간 역행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가로우에게 시간 역행을 배운 이 당시의 사이타마 기준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과연 새 우주에서 이전 우주까지 역행이 가능할까요? 사이타마가 실제로 보여준 건 불과 조금 전의 과거로 돌아간 장면뿐이었어요. 우주 일손 자체를 거슬러 이전 우주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는 없긴 하죠. 만약 이게 사이타마가 가능하다는 가정이라면 게임 끝입니다. 사이타마는 푸치가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각성하기 이전으로 역행해서 푸치 죽이면 끝이에요. 천국에 도달하기 이전에 푸치를 죽이면 아까 백악기 시대로 갔던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원펀맨 세계관은 과거를 바꾸면 미래로 바뀝니다. 이미 작중이 나왔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따라가는 시간선에서는 히어로들과 일반인들이 백악기 시대로 넘어가버린 미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 역행을 배웠던 이 당시의 기준이에요. 최신화 기준이면 역행 못하니까. 애초에 푸치가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각성한 상태로 원펀맨 세계관에 왔다는 전제 자체가 너무 사기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화 안 한 상태로 원펀맨 세계관에 왔다고 가정하면 푸치는 진화 조건을 절대 달성 못합니다. 일단 디오의 뼈부터 없잖아.